나와 함께라면 20대에 결혼하겠다는 내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지금 부모님께 약혼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만족한다. 그는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하느냐고 브리핑을 했다. 잘 자라네. 난 대답했어. 그를 놀라게 했지만 아니, 난 다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널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지만 그의 어머니가 내 기억의 한 구석에 나타났어. 우리 삶에서 그녀의 존재의 그림자가 우리 결혼 생활 위에 맴돌았어. 25약 10년 전 퇴근 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올리버와 내가 길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올리버, 그녀는 나. 당신은 그의 어머니 안젤라라고 소개하면서 데이트 중이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놀랐습니다. 당시 47세였는데 볼에 뽀뽀를 하려고 손을 뻗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미아예요.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바라보며 내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내 체형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녀의 말은 안젤라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올리버가 막 화장실로 걸어갔을 때 그녀는 올리버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무례해서 놀랐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올리버가 돌아왔어. 안젤라의 말을 무시하려고 미아와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어. 올리버가 돌아왔을 때 안젤라가 웃으며 변했다. 이상적인 엄마의 역할.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올리버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 엄마는 뭐니? 올리버가 대답했어. 정말 멋지다고 대답했어. 네, 그녀는 자기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고 심지어 지역 미인상도 받았어. 미인대회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돌보는데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최소 15살은 어려 보였으므로 나이에 비해 전혀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올리버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고 그 사건 직후 올리버가 해외로 파견됐을 때 그게 10년 전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불편했다. 우리의 약혼 의사는 그가 런던으로 떠날 때 연기되었습니다. 나는 안젤라 올리버가 당신이 우리 결혼에 대해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나와 결혼할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관적인 마음을 무시하려고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빠져버렸어요. 정말 결혼 전 우울감만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노력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 웃으세요. 결국 제가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게다가 10년이 지났으니 그녀는 변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그건 단지 다음번에 그 사람과 함께 올리버의 집으로 향할 것이라는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그가 잊어버린 것을 얻었을 뿐이고 우리가 볼 영화의 약혼 발표 티켓이 아니라 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핫도그와 팝콘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아. 아마 시간에 맞춰 도착할 거야.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지. 곧 돌아올 거야. 제발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선 순간 그 사람은 그런 힘으로 현관문으로 들이닥쳤어. 왜 그 모든 시끄러운 올리버가 벌써 돌아왔어? 소란이 그녀를 현관으로 끌어당겼을 때 안젤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좋은 오후라고 나에게 인사했고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터져나오는 웃음과 함께 맙소사. 10년 전의 당신이군요. 자두피케 든 그녀가 나를 언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올리버가 수년 동안 안젤라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가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가 여전히 같은 여자와 함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앤젤러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AB로 남겨두고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의 대담함으로 인해 AB를 방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런던에서 돌아온 엘리트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확실히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20대였으니 지금은 30대. 안 돼 이제 할머니도 거의 다 됐고 올리버가 표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서둘러 현관으로 나오자 그녀는 겸손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안젤라의 조롱에 대응할 말을 찾지 못해서 나를 데려갔고 나는 안젤라가 말한 것을 폭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나는 안젤라의 존재가 어렴풋이 나타나자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잃어버린 내 결혼 생활의 행복한 미래. 몇 주 후에 올리버와 나는 다음 행보를 고민했습니다.
올리버의 부모님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을 고려할 때 초기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신 부모님에게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젤라가 틀림없이 참석할 그의 부모님 집에 곧 모일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겁으로 가득 채웠지만 올리버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깨기 위해 당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신경 속에서 희미한 확신의 빛을 느꼈습니다. 너희 부모님께 전하는 소식. 내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 그들은 꽤 여유롭고 게다가 너희는 이미 우리 엄마를 만나서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게 바로 내가 초조했던 이유야.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 안녕하세요. 당신이 미아인 것 같아요. 올리버의 아버지는 나 자신 켄 우리가 현관에 왔고 켄이 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환영합니다. 안젤라의 목소리가 들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교한 메이크업은 그녀가 호화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이 분명할 정도로 세련된 룩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옷차림을 남몰래 살펴보고 내 스타킹 드레스와 액세서리가 완벽하게 맞는지 확인했고 머리는 완벽하게 드라이했고 나는 적용했습니다. 차에서 내 화장을 수정하는 동안 새 립글로스를 바르고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치아에 립글로스가 묻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안젤라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내 손이 입을 가리려고 날아갔지만 손가락 아래를 확인했는데 안젤라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켄과 앤젤러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말했잖아요. 미아를 만났고 나는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나는 계속해서 진심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켄은 멋진 소식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이것은 환상적인 소식입니다. 당신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골랐어요. 안젤라를 향해 돌아서서 잘했어요. 안젤라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남은 저녁은 칵테일을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잘 지냈어요. 안젤라가 말다툼을 할까 봐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맙소사.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안젤라가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오늘 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피자만 주문해야 할까요, 올리버? 가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오실 수 있나요? 안젤라가 안내를 제안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올리버에게 전화하면 되는데 왜 나가냐고 묻자 안젤라는 그들이 마지못해 안젤라의 요청에 따라 집을 떠났을 때 맥주와 안주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정말 뻔뻔한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소파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올리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물러날 예의조차 없습니다. 안젤라 계속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는 그가 더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먹이를 가진 포식자처럼 놓아주기를 거부하면서 그를 더대 걸리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적대감에 모든 것을 싫어합니까? 너는 미인이 아닌데 내 아들을 훔치려 하고 있구나. 안젤라가 눈에 띄게 경멸을 내뱉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추리하려고 항의했다. 안젤라는 비웃었다. 가까운데 둘이 애 낳으면 내 손자야. 예쁘지도 않은 손자는 안 받아. 예쁜 청바지 찾느라 애썼고 아내가 못생겼으면 청바지 입었을 때 DNA가 희석됐을 텐데. 더 가까이 그녀는 증오로 가득 찬 목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올리버와 결혼한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결합을 망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와 내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젊은 여자를 추적할 것입니다. 나는 주먹을 대머리로 만듭니다. 그녀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지금 당장 떠나면 만족할 테니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녀의 대답을 물었다. 응, 즉시 떠나고 영원히 인식한다. 안젤라는 싸늘한 반응을 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결심했다. 올리버와 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환상적입니다. 저는 항상 사랑이 많은 어머니였고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안젤라가 저 위로 우뚝 서서 아무도 당신이 다시는 혐오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보는 것만으로도 내 눈이 아파서 침을 뱉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올리버와 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공포에 돌진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고 안젤라는 나를 캐스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으로서 맙소사 미아가 너희들이 없을 때 나를 놀렸어. 그녀가 뼈를 깎을 때 그녀의 말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어. 나는 그녀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요. 나는 그녀를 당황하게 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이고 우리가 늙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잃을까봐 그녀가 켄에게 격려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맙소사 미아. 켄은 실망을 꾸짖고 얼굴에 실망감을 새겼습니다. 당신은 좋은 것 같지만 당신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안젤라의 감정을 반영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켄,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타락한 사람이야. 나는 안젤라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주장했지만 안젤라가 소리 지르며 올리버가 끼어들기 전에 나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하고 증거를 요구했다. 증거를 원하면 그를 막았다. 내가 안젤라를 타락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맞다. 나는 도전했다. 점점 커지는 긴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신 말이 맞아요. 켄은 확실한 증거 없이 차분한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은 봉건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앤젤러가 피해자의 모습을 버리고 믿을 수 없어 소리치며 외쳤던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도착한 이후로 제가 증거를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몇 번이나 말했던 것을 전화기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 사람에게서 내 전화기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의 폭발에 대한 재생을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리버가 그녀를 붙잡고 나에게 돌진하는 것을 막았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엄마 포기하세요. 올리버 사실이에요.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를 휩쓸고 있는 대혼란 앞에서 평정을 유지한다고 말했어요. 올리버는 감정이 격해졌죠. 그 사람 어머니의 실제 본성을 깨닫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긴 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젤라의 폭언을 1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외모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녀가 겉으로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추악한 점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녀가 내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올리버를 적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통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붙잡아 주세요. 미아. 올리버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내 팔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미안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자.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올리버에게 그녀만이 아니라 내가 데려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얼굴을 돌리며 물었고, 아니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미아의 성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안젤라는 놀라서 CEO이자 창립자가 뭐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는 그녀의 아버지가 내가 겪은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결정한 몇 가지 생각을 한 후 가장 최근에 집을 방문하는 동안 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성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올리버는 나를 껴안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속삭인다. 할 말이 없다고. 속삭인다. 이 휴식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해서 미안하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확신하면서 내 엄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게. 그녀와 대화하는 방식은 그렇지만 켄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자마자 나는 흔들렸습니다. 켄은 그가 나에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알러버가 놀라운 정보가 담긴 테이프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켄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프더라도 몰래 말했지. 앞으로는 좀 바빠질 것 같아. 어쩌면 DNA 검사나 다른 조치도 고려해볼 거라 생각하고 휴대폰 시작 버튼을 꼭 눌러 게임을 시작해서 개입하려는 그의 시도를 무시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미래 아이의 잠재적인 아름다움을 보장하기 위해 매력적인 남자 옆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외모가 공개되면서 그의 반응은 유전자 방정식을 희석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즉시 그의 콧구멍이 분개하여 타올랐습니다. 켄이 개입하여 안젤라와 올리버를 분리하게 만든 혼란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는 동안 안젤라의 이혼이 넘쳐 걱정스러운 이웃의 관심을 끌었고 궁극적으로 몇 달 후 올리버와 경찰의 관심을 끌었던 소동을 촉발했습니다. 나는 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앤젤로와의 관계를 끊는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DNA 테스트를 통해 켄이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30년이 넘도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켄의 손자 앤절러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제 이혼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거부당한 앤절러는 그녀의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기 위한 그녀의 연금은 그녀의 전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이 그녀를 변화시킬까 두렵습니다. 서쪽에서 온 악명 높은 사악한 마녀를 연상시키는 진정한 접대자로 첫 번째 이야기가 전부이고 이제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를 보자. 당신은 더 이상 아이도 없고 손자를 가졌다고 자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흠이 있었습니까? 공원 벤치에서 일을 하다 잠시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 톤과 그녀의 눈빛은 명백히 애교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람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깜짝 놀랐다. 그녀의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앞에 있는 여자에게 내 불확실성을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순간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켈리 오마어가 내 이름이고 나는 37세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핀과 저는 대학 1학년 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과 수다 떨다가 적응하기 힘들고 친구도 별로 안 사귀고 고립됐어요. 좀 더 사교적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과대 분석을 했어요. 나는 솔선하여 더 많은 친구를 사귀기로 결심했지만 결코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와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에서 변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상태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친한 친구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내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늘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자는 척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저 사적인 시간을 보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일보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집에서 얼마나 자주 느껴 울었는지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1년에 여러 번 일어나는 학교의 빈번한 자리 변경이 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의 촉매제였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 내 인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두렵지 않고 별 기대 없이 계속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책상을 복권 카드에 표시된 위치로 옮겼을 때 핀이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켈리 오마어님, 만나서 반가워요. 응, 나도 만나서 반갑다고 대답했어. 이전에 교류한 적 없었던 핀이 나에게 정중하게 말했어. 나는 핀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칙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뻤어. 마지막 사례로 우리의 취미도 중학교도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만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기대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핀이 우리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핀과 대화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결국 우리는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 친구는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나는 1년 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핀과 내가 같은 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어느 날 핀이 야옹에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백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 충격을 받았어. 늘 즐거웠어. 그 사람이 불편한 말을 했다는 건 알지만 의외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데이트할 수 있기를 바랐어. 혐오감은 없었지만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진짜일까 싶었어. 나는 머뭇거리며 그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친구가 될 만큼 충분히 좋은지 핀이 자신의 감정을 계속 전달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켈리를 원하지만 그의 얼굴에 풀린 표정으로 당신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말했습니다. 핀과 함께 어울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핀의 표정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외로운 출퇴근길에서 데이트를 시작한 후로
내 인생은 큰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피는 항상 내 옆에 있었습니다. 피는 길에 나를 데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남아서 전보다 내 삶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핀이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 옆에서 삶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로의 집에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는 핀의 가족을 알게 되었고 그도 내 가족을 알게 되었으며 그가 여기에 있을 때 자주 토론을 벌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최고로 존경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는 훌륭한 남자.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당신은 좋은 남자를 찾았다고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하셨죠. 핀은 꿈을 추구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다니는 동안 핀과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근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는 항상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의사의 목표에 이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것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가능할 때마다 함께 모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핀은 학업과 준비에 몰두했고 얼마 후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근처 회사에 취직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핀과 저는 혼자 살고 있었고 2년 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핀은 의과 대학 교육을 마치고 2년 만에 의사가 되겠다는 오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경력을 쌓았을 때 핀이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영원히 남으려면 저와 자연스럽게 결혼하실 건가요? 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얻게 되는 설렘을 즐겼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묻고 생각한 우리 사이의 친밀감은 핀에게 프러포즈를 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와 등록이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핀과의 결혼 생활을 즐겼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켈리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긴장된 매듭이 제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뱃속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회의를 끝내자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의 사랑은 왜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 갑자기 약혼을 파기하려는 욕망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을 통합하고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나의 끈질긴 질문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핀은 아무런 설명 없이 사과만 했습니다. 위자료를 제안했지만 결국 약혼은 해산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부모에게 파혼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마치 자신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처럼 슬픔을 더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의 부담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핀이 왜 우리 약혼을 취소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했거나 그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았다면 핀의 통찰력 없이 우리 관계가 번창하고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혼자 반추하게 남겨졌고 한동안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할로는 일에 집중하거나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나는 뜻밖에도 핀의 결정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나는 반갑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잘난 표정을 짓고 있는 여동생 야스민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공유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발언은 나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를 긴장하게 만드는 즐거운 일을 암시했고 그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가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두려웠습니다. 야스민의 발표가 조작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와 우리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호의 원천이었습니다. 야스민의 존재는 뚜렷한 긴장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우리가 수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제를 논의하는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야스민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 주위에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고 식사 중에 야스민은 쾌활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고 나는 즉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쓰며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녀가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야스민, 내 전 약혼자인 핀과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은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으로 반영된 야스민의 충격에 반영되었지만 현실이 가라앉았을 때 그들의 계획을 유쾌하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야스민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핀을 조종했다는 비난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야스민의 명백한 후회 부족으로 인해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 너무 압도되어 충격 속에서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야스민의 무심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해졌고 행복한 결혼의 순간이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어린 시절부터 야스민의 높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야스민은 나를 깊이 싫어했다. 그녀의 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생생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의 괴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괴된 기분에서부터 나를 그녀의 행복에 대한 장벽으로 보는 공유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행복할 때에도 화를 낼 때마다 야스민의 샌드백이 되었습니다. 내 존재가 그녀의 기분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항상 나를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스민이 시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난을 받는 유해한 관계를 가졌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결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야스민의 속임으로 자신의 행동을 알고도 상황을 조작하여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 내가 초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선생님들께 거듭 사과해야 하는 일이 고통과 경멸로 가득한 일상의 싸움이었다. 예즈민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그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혼자 이사할 때까지요. 하지만 핀과의 오정과 함께 예즈민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핀을 가족으로 데려왔을 때 예즈민의 태도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승인하기까지 했고 그녀는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질문과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즈민이 핀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는 우리 관계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핀에 대한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야스민은 동의했을 때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부에 진지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스민은 비웃음을 지으며 내 고백을 듣고 어느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했습니다. 나는 예즈민이 그를 놀리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핀을 위한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놀림은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핀을 치료하던 중 핀은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한 후에도 마침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예즈민을 본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랐지만 운명은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핀이 웨드 선택에 당황했습니다. 야스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었고 야스민이 다가오는 핀과의 결혼을 기뻐하면서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의 분노와 내 감정에 대한 그녀의 무감각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야스민은 부모님이 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더 이상 야스민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핀이 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약혼자를 선택했는지 그동안 참았던 질문을 마침내 불러일으켰습니다. 야스민은 예상치 못한 편안함과 목소리로 가득 찬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여자가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의 야망을 알았을 때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팔로우했고 그가 목표에 도달한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놀랐고 그것은 그가 내 여동생의 약혼자라는 사실보다 핀의 경력과 더 관련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가 속았을 수 있었는지 야스민이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주장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그녀와 공유했다는 점은 그가 차분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취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야스민의 회개하지 않는 웃음이 좌절과 분노가 뒤섞인 경험을 한다고 말한 이유가
우리 모두인 우리 부모님을 더욱 화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스민을 포스로 집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사를 넘겼습니다. 야스민이 퇴장당했을 때 신맛이 나는 마지막 말이 내 귀에 울렸지만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빨대였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를 깨고 그 격동의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 나는 야스민과 아무 연락도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추운 날씨에 여자 목소리가 내 체육을 방해했어. 너 아직 아이가 없냐? 목소리가 얼마나 서운해. 손자 자랑도 못하고 아픈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바로 뒤를 돌아보니 예전보다 날씬해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야스민이었던 야스민. 이 뜻밖의 재접속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나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왜 갑자기 아이들을 키우는지, 나는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내 아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나는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야스민의 놀란 눈은 점점 더 커졌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저는 결혼했어요. 핀이 약혼을 마친 후 그녀의 반응을 기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았고 아어서 예즈민이라는 회사 동료와 결혼했는데 결혼에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지만 약혼자를 훔친 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규칙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렸다. 내 사생활에 대한 당신의 추론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것들은 모두 너무 중요하지 않다. 야스민은 나를 최소화하려는 시도에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녀는 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당신이 누군가를 찾았다고 믿었는데 그녀의 불신이 당연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그녀를 용서할 의지가 없었고 내 삶에 갑자기 관심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즈민은 내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무시하고 나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당신과 핀 사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우리 부모님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즈민은 입술을 꽉 다물고 같은 거부를 반복하면서 좌절감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 조바심 속에서 명백히 당신의 주저함은 모든 것이 괜찮다면, 당신이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핀과 당신은 아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야스민의 믿을 수 없는 시선이 나와 만났고 공중에 떠있는 조용한 질문.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결혼 전 검진에서 핀의 불임에 대해 발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더 일찍 그렇게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즈민은 비난을 회피하는 습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항상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었지만 내 생각은 그녀와 핀 사이의 중요한 대화의 기회를 놓친 것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격화되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엄마인 린더의 순진한 질문이 머뭇거리는 미소로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예즈민을 소개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공유 역사의 복잡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논쟁 이후 몇 년 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린더는 계속해서 야스민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묻기 전에 왜 그녀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철없긴 하지만 항상 나를 악역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와우, 가혹하다. 갑자기 린다를 쳐다보던 야스민이 부러워서 흐뭇해졌어. 야, 내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뿐이라고는 말할 필요도 없어. 걔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상한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냥 야스민 이모일 뿐이에요. 겁낼 건 없어요. 야스민이 린다에게 다가갔을 때 상냥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린다는 뒤에 숨었어요. 나 조심스러워요. 거기 정말 당신은 아이 때문에 화를 낼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그건 꽤 철없어요. 긴장을 풀려고 끼어들었는데 야스민과 내가 한 번 논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남자 목소리가 우리를 끊었습니다. 더 돌아보니 우리가 가족으로서 공원을 방문했던 남편 아어서가 보였습니다. 예즈민이 걸어올 때 아어서는 벤치를 떠났습니다. 그는 여기 예즈민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예즈민의 이름을 듣는 즉시 아어서의 얼굴이 신랄해졌습니다. 그녀는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당신은 켈리의 남편이군요. 정말 매력적이군요. 왜 저를 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았나요? 야스민은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썽을 피우길 바라지 않아. 넌 믿을 수 없어. 인정해. 아 제발 난 그냥 켈리의 여동생 야스민이야. 그녀가 핀을 소개했을 때처럼 야스민은 만나서 반가운 목소리를 계속했지만 어서는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차갑게 들었어. 내가 알려준 대로 내 약혼자를 훔치고 그녀의 오랜 괴롭힘 기록을 훔친 것을 포함하는 야스민의 아서의 이전 행동. 야스민은 아서가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스민의 낙관적인 태도. 오 제발 냉정하게 굴지 마세요. 켈리 그렇지 않나요? 야스민은 나를 바라보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야스민이 피나서와 같은 방식으로 아서를 쫓고 있다는 느낌이 수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그 정확한 순간에 예즈민 앞에 서서 린더와 나를 보호했습니다. 켈리는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술은 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주저없이 켈리를 폄하하고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목회해왔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약혼자를 납치하고 당신이 화가 나면 그녀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났습니다. 이전 거의 울 뻔한 행동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아니요. 당신이 한 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을 직시합시다. 상황을 시작하세요. 야스민은 마스크를 벗고 그녀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녀가 질문한 것은 아마도 켈리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여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스민은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질문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 기회를 설계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이므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왜 관련이 있습니까? 야스민은 잘 반격했습니다. 오디 부모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화해서 결혼 이유에 대해 논의했는데 노조 발표를 정확하게 할 때가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이 기억할 수도 있고 예전 주소록을 살펴보면 핀의 연락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소셜미디어에 문의해 드릴까요?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예즈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놔두지 않지만 이것은 단지 공허한 경고가 아닙니다. 예즈민은 내가 원하면 부모님에게 물어볼 수 있고 주소록에도 핀의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요. 필수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늙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깨닫고 있습니다. 야스민의 가면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더 더 스트레인 당신과 핀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혼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왜 야스민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핀과의 시선을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즈민은 마지못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 그녀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핀의 오래전 이혼 그녀는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요청과 불만 그녀는 그녀의 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단지 여기에서 산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를 보았을 때 나는 그녀를 조금 짜증나게 해서 좌절감을 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린더가 의사였지만 급여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매력적이거나 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결혼할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는 린더를 여기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냈지만 그의 연락처는 바뀌었고 다행스럽게도 그는 우리에게 끔찍한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얕은 이유로 그와 결혼했고 이제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불쌍합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야스민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데 만족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지만 이건 좋은 타이밍일지도 몰라. 야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때? 나 혼자라서 외로워서 놀랐어. 계속 그런 말을 한다고 이기적인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어요.
당신과 함께 살 텐데 왜 우리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 잘할 거라 약속해요. 뭐라고요? 내 완전한 괴로움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언니 말을 들을 수 없습니까? 예즈미는 그녀가 인내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끔찍한 태도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어서는 당신 같은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묻고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젊은이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잔인한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가요? 그냥 당신은 그냥 우리 삶에서 사라져 주세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도착한 이후로 야스민에게 화난 태도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화가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켈리에게 무슨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마디만 해보세요.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마세요. 외롭다면 부모님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아어서는 주장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내 비참한 삶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내가 당신에게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운명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제발 즉시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주세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여러 사람이 우리의 다툼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건 후회할 것입니다. 보장하겠습니다. 그 관심에 부끄러워했는지 야스민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어색하게 걸어 나갔다. 며칠 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벨이 울렸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상대방의 목소리가 야스민이라고 대답했고 켈리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갑자기 파산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강제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과 핀에게도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세요. 더 이상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제가 당신 집에 머물게 놔두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나요? 너 야스민이 전보다 훨씬 약한 목소리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 나는 그녀에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었지만 다시 공원에서 길을 건너게 될 운명임에 틀림없겠지. 야스민이 애원했어. 난 내가 충분히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중 나는 당신이 이 링크를 조작할 때 꽤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은 나와 관련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돕기를 꺼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전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했던 행동이었는데 다시 연락하시면 경찰이나 변호사와 얘기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이나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두 허세일 뿐이었지만 예즈미는 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절망에 빠졌지만 이제는 멋진 남자인 아어서와 결혼하게 되어 감사하며 우리는 행복한 가족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위에 가족 사진을 보며 반성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